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이 분양권 이 전매 제한 기간이 강화됐다는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고, 또 곧 이어서 발표된 거 실거주 5년이라는 어떤 그런 강화 정책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부동산 분양권 투자는 이제 어느 정도 끝났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자, 그거에 관해서 자, 이렇게 정책이 가해지면 뭔가 다른 효과가 있을 거다. 좀 다른 쪽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 자, 이런 얘기들은 다른 어떤 언론이나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초보자 분들이 왜 자꾸 이런 분양권에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쪼이는지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을 잘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선 전매 제한이라는 기간이 강화됐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서울에는 이미 이게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었고, 이제 수도권이랑 지방광역시에 대해서 좀 더 범위가 넓어졌죠. 자, 그래서 이 전매 제한이 뭔지, 분양권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우선은 이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자, 이제 국토부에서 나온 건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제 등기 시까지 강화된다. 서류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 이해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매 제한은 뭐고 기존 6개월이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우선은 한번 읽어보고 해볼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 보면은 여태까지 그러니까 분양권을 당첨됐다고 해서 그 아파트가 지어질 때 까지 기다리고 지어지고 나서 들어가서 사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자, 보면은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 제한 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다. 자, 이게 포인트인데, 자,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했다. 그러니까 분양권을 판 거죠. 팔아서 돈을 번 거예요. 자,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다는 거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서 분양권으로 돈을 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되게 알기 쉽게 되게 어려운 말 없이 한번 해볼게요. 자, 분양권이 당첨됐어요. 자, 어떻게 당첨되느냐는 뭐 자기 운도 있고 뭐 전략적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전매 제한 6개월 여태까지는 이렇게 했다는 거죠. 6개월 후에는 이 프리미엄이 붙게 돼 있어요. 무조건 붙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서울 쪽에 많이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많이 넘어왔어요. 분양권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은 다 이 패턴이에요. 분양권을 당첨이 되고 자, 당첨이 안 돼도 분양권을 삽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분양권을 당첨됐다고 해볼게요. 자, 분양권 당첨되면 로또 받았다는 얘기 많이 듣죠? 그게 바로 이런 건데 이게 당첨되고 나중에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피가 붙게 돼요.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할까 더 돈이 더 붙게 돼요. 그래서 이게 6개월 전에는 이걸 팔지 못해요.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걸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분양권, 그 분양가보다 더 높게 팔게 됩니다. 왜냐면 그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게 포인트죠. 자, 어느 정도 싼 가격에 사서 비싼 가격에 판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대부분 분양권이 되면은 어느 정도 비싸지게 됩니다. 왜냐면 좋은 입지 그리고 지금은 서울에다가 투자를 못하기 때문에 수도권 어느 정도 입지가 좋은 데면 대부분 프리미엄이 형성돼요. 자, 근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분양권을 당첨이 안 되더라도 분양권 당첨된 걸 사가지고 또 나중에 돈을 붙여서 팝니다. 자, 이런 식으로 분양권을 가지고 돈을 벌어왔어요. 분양권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고요. 분양권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다 이 패턴이에요. 쉽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분양권이 사면 돈이 붙는 걸 알기 때문에 분양권 어떻게든 분양권을 당첨되려고 청약을 무조건 넣는 거죠. 본인 이름이 아니고 가족 청약 통장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분양권을 통해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자, 근데 이거를 막는다는 거죠. 투기 수요를 차단해요. 그러니까 투기 수요라고 말하는 거는 이 분양권을 사서 6개월 있다가 팔아서 차익을 버는 거. 이 사람들을 투기 수요라고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차단해서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인다. 그리고 자, 전매 행위
제한 기간이 늘어나서 실수요자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결국 실수요자에 대해 포인트를 맞춘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실수요자들의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률을 높이려면은 경쟁이 적어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청약을 넣을 때, 자, 내가 여기서 진짜 살 거야 하는 사람들, 실수요자가 있고, 그리고 이제 투자자가 있어요. 뭐 투자자라고 할 수도 있고 투기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6개월 있다가 팔려고 나가는 걸 목표로 들어온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어찌됐든 청약 조건에 맞춰서 들어옵니다. 자, 들어왔을 때 경쟁이 세지는 거죠. 실수요자 플러스 이 투자자, 투기꾼들. 당연히 경쟁이 세지면 실수요자들은 확률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걸 막겠다는 거죠. 그래서 청약은 이제 실수요자들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살 거 아니면, 입주 때까지 살 거 아니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청약을 할 거면, 너네가 진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지고, 살 아파트에 청약을 해라. 이 뜻이죠. 간단하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실수요자들, 기회죠. 기회는 맞긴 맞아요. 우선 경쟁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 자, 나는 돈이 있으니까 입주 때까지 기다려서, 자, 소유권에 돈 다 내고, 나중에 이걸 팔 거야.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분양권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집단들이 없어진다는 거죠. 확실히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실소유자들은 당연히 기회죠. 기회인데, 이게 진짜 모든 무주택자, 실소유자들이 다 기회일까요? 이렇게 되면 실수요자들도 생각이 있죠. 실수요자들도 욕심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좋은 분양권을 찾겠죠. 자, 이제는 내가 청약을 하면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여기 아파트를 입주 때까지 못 팔아요. 이 아파트에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어차피 살 거 좋은 아파트, 가격이 오를 아파트. 그래야 나중에 내가 어떤 상황이 생겨서 팔려고 할 때 잘 팔릴 거, 높은 가격으로 팔릴 거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가 내가 사는 아파트가 후진 가격, 그 아파트 가치를 낮게 평가받기 싫거든요. 이건 100이면 100. 무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좋은 분양권, 좋은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찾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이런 건 눈에 선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 거기다가 나중에 팔게 되면 오를 아파트. 이거를 소위 잴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당연한 얘기인데, 자, 좋은 입지의 아파트는 경쟁이 올라갈 거죠. 그리고 입지가 빠지는 아파트는 미분양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당연한 소리죠. 자, 근데, 자, 이렇게 투자자들 청약을 막더라도 경쟁은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아파트, 좋은 입지, 신축 아파트는. 이거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좋은 아파트는 당연히 분양가도 어느 정도 싸진 않겠죠. 뭐 분양가 상한제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서 이것도 결국 내가 당첨됐을 때 모든 중도금 대출 이런 걸 커버 가능해야 되는데, 결국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이 없는 사람이 청약 조건이 된다고 해서 당첨이 됐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가져갈 수 있느냐도 문제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좋은 아파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좋은 아파트를 고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분양권에 모였던 자금은 어디로 갈 건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서 설명했던 분양권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6개월 있다가 팔아서 시세 차익으로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 돈을 어디다 투자할 데가 없는 거죠. 돈을 넣어가지고 좀 불리고 싶은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돈들은 어디로 갈 건가라는 얘기도 많이 있죠. 자,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라고 많이 하는데, 이쪽으로 많이 이동할 거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분양권이 제일 일반적이었는데, 물론 이 정책이 나오기 전에도 이 청약에 당첨되기는 되게 어려웠어요. 자, 근데 지금은 더 하지 말라고 하는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분양권,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지금 허름한 동네, 아, 이게 여기가 좀 개발이 되고 재건축이 될 아파트를 미리 사놓는 겁니다. 자, 이거는 진짜 미리 사놓는 거기 때문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그래서 시간적인 부담도 있고, 그리고 비용 자체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고 부동산을 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여기다 해도 되지만, 그런 게 아닌 분들은 또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게 잘 되면 제일 좋은 거죠. 자, 많은 부담 요소가 있는 만큼 그만큼 수익은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구축 아파트. 자, 이제 이게 투자 비용 부담이 적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럼 신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못할 것 같으면 어디로 갈 거냐? 자, 구축 아파트라는 거죠. 자, 이제 전세가가 많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많이 하죠. 자,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전세가가 오르는 만큼 그 갭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걸 노려서 구축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좀 갭 투자라고 많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차익을 보겠다라는 분들도 좀 생길 것 같아요. 물론 부동산이 아닌 주식이나 뭐 다른 쪽으로 투자도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부동산 요번에 전매 제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은 많이 없는데, 제 주변에도 분양권에 대해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분들은 정보력이 진짜 많아요. 어디서 분양을 뭘 하고 자격 요건은 뭐고, 자, 이런 게 많은데, 자, 그 집단에서 얘기 나오는 것들이 지금 하루빨리 분양권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8월부터 적용된다고 어떤 공문이 올라왔는데, 이 8월부터 적용된다고 했을 때 정부도 생각을 하겠죠. 그럼 8월까지 분양권에 대한 어떤 풍선 효과라고 그러죠. 규제를 했기 때문에 막바지 분양권에 대한 경쟁이 엄청 심해질 거다. 그래서 8월보다는 좀 더 일찍 실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분양권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 전에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는 전매 제한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전매 제한이 가능한 분양권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비유를 드리면 뭐 할 텐데, 이게 한정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명한 브랜드의 물건이 있어요. 뭐 신발이든 뭐든 100개 한정판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는 사고 되팔 수 있는 거죠. 똑같아요. 뿐만이 아니라 뭐 명품 지갑도 샀다가 되팔면 돈을 얹혀서 팔죠. 근데 한정판이 생기는 거죠. 자, 내가 분양권을 샀다가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 분양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분양권을 사고 팔았던 것보다 좀 더 희소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또 분양권 하시는 분들이 막바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월까지, 뭐 8월에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그 전까지 이 분양권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많이 예상이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분양권을 잘 모르시는 분들, 분양권 전매 제한이 왜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초반에 어떻게 돈을 벌었고 그 돈을 버는 방법을 막았고, 초보자들이 분양권, 부동산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투자를 한다는 데에서 좀 더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돈이 있어야지 또 좋은 아파트에 입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부동산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물론 뭐 소위 말하는 고수라는 분들은 항상 정책에는 다른 구멍이 있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구멍과 기회를 찾는 거는 초보자들한테는 불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어찌됐든 내가 좋은 아파트가 아니군, 지금 막상 바로 좋은 아파트를 못 들어가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선은 지금 정부 규제가 결국은 실거주를 하라. 내 살 집은 실소유자들만 살았는데, 부동산 투자가 목적이 아닌 내가 살 집을 우선 하나 마련하는 게 부동산 투자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자, 우선은 부동산 하나를 사게 되면은 다음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거고, 또 그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돈을 모을 거고 목표가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내가 그 부동산을 샀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어떡해? 뭐 안 오르면 어떡해? 이런 걱정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 떨어지면 좋은 건데 그 집이 폭락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폭락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한 몇 천만 원, 뭐 예를 들어 5천, 6천만 원 싼 가격으로 내가 내놔야지, 실거래가 돼야지 폭락이 하는 거죠. 기록이 남기 때문에 실거래가. 근데 어느 누가 내가 살던 집, 내 집을 그렇게 싸게 팔까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진짜 갑자기 다음 주에 급전이 필요해. 그러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내 집을 그렇게 헐값에 팔지는 않습니다. 아무도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폭락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이게 경기, 뭐 다른 영향에
뭐 휘둘려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내 집을 그렇게 싸게 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우선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실거주할 집을 하나 시작을 해서 매매를 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게 가장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고,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전매 기간 강화뿐만 아니라 5년 동안 거주를 해야 된다는 또 엄청 강력한 정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되게 세게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점점 부동산에 대한 소위 말하는 투자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자, 어떻게 하면 더 현명하게 늘려가는지, 자, 안정적으로 늘려가는지에 대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엄청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답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지만 본인의 위치에서 여러 정보를 듣고 소위 말하는 뭐 공부를 하고 관심을 계속 가지면서 상황을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잘 아시는 분들 제 방송 듣고 뭐 당연한 소리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맞습니다. 뭐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이거 채널을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자, 그분들은 더 수준 높은 방송을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시작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입장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되고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자,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